5살 된 영재. 영재는 지금 무엇 때문인지 동생을 향해 강한 공격성을 보인다. 4살 된 지선이 역시 엄마와 동생을 때리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이들은 왜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 걸까? 영재는 이제 막 글쓰기에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느끼는 5살이다. 하지만 늘 얄궂은 회방꾼이 있으니 16개월 된 동생 채연이. 영재의 마음 같아선 동생에게 화를 내고 싶지만 못 이기는 척 가벼운 실랑이만 벌인다. 보다 못한 엄마가 영재 편을 들어주었는데 누가? 혼날 줄 알아. 어머. 여기 맴매. 전이 엉덩이도 맴매하고. 여기도. 잠시 후 동생이 또다시 영재를 방해하자 조금 전과 달리 종이를 말아쥐고 과격하게 때렸다. 영재 안에 참았던 분노는 엄마가 동생을 야단친 후 강하게 드러났다. 동생을 야단치는 엄마의 모습과 영재가 동생을 야단치는 모습은 분명히 닮아 보였다. 엄마의 행동을 보고 따라했던 영재. 과연 영재만 그런 건지 제작진은 같은 또래인 5살 된 아이들에게 간단한 모방 실험을 해보았다. 먼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스티커와 감자로 만든 물감치기 놀이를 하도록 했다. 얼마 후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있을 때 교사가 갑작스러운 행동을 했다. 얼굴도 못생겼어. 눈, 코, 입 다 못생겼어. 못난이 친구야. 공격적인 교사의 행동을 아이들은 보는 듯 안 보는 듯 했고 상황을 일단 마무리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교실에 들어가서 마음껏 놀아보라고 했는데 교실에 들어선 2명의 남자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풍선 인형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교사가 했던 것처럼 인형을 공격적이고 난폭하게 다루었다. 또 다른 아이들 역시 인형으로 달려가 마구 때리는 공격성을 보였다. 결국 모방은 공격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대로 멈춰라. 네, 지훈이 스티커 붙이기 4살 된 지선이. 거야. 지선이는 지금 마음이 몹시 상했다. 1살 어린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을 늘 빼앗기고 있다는 질투를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엄마가 동생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 되면 지선이의 참았던 서름은 폭발한다. 엄마는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지선이는 편애를 느끼며 분노한다. 평소에 꾹 참았던 편애로 인한 분노는 이렇게 자극적인 상황이 되면 참을 수 없는 공격성으로 이어진다.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동생을 향해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지선이. 이렇듯 아이들이 느끼는 편애로 인한 질투심은 아이들의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편애로 인한 질투심은 때로는 강한 공격성을 부른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꼭 알아야 한다. 편애 때문에 쉽게 질투심을 느낄 수 있는 지선이 또래 아이들에게 이번엔 또 다른 실험 상황을 주었다. 제작진은 우선 아이들 2그룹으로 나눈 후 매력적인 장난감이 놓여있는 방에 서로 다른 조건을 주고 들어가 놀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한 그룹의 아이들에겐 아무런 제약 없이 방에 들어가 놀 수 있도록 했고 또 다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일부러 창문을 통해 30분 동안 장난감을 쳐다본 후 방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그렇다면 별다른 제약 없이 장난감이 있는 방에 들어간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이들은 이것저것 탐색하는 시간도 갖고 친한 친구끼리 짝져서 즐기는 여유를 보였다. 또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인형의 옷을 서로 입혀주면서 사이좋게 노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또 다른 그룹, 즉 30분 동안 장난감을 보고만 있었던 아이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1번,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흥미를 잃고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 2번, 장난감을 갖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3번. 이전의 그룹과 같이 자연스럽게 장난감을 갖고 논다. 네. 이거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네. 그 모방 행동 보셨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다 따라합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아이들 키우면서 유아기 때는 다 그 공격성을 보게 되는데 네. 교수님 그 궁금한 게 아이들은 다 그 공격성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아이들은 다 공격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공격성을 본능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 비단 아이들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도 다 공격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공격성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남의 발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열심히 너무 놀다가 치기놀이 할 때 너무 흥분한 나머지 본의 아니게 친구를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친구가 넘어뜨린다든지 그런 것도 다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모든 아이들은 공격성을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뭐 저기 나왔던 아이들 막 깜짝 놀라시는데요. 보면서 뭐 동생을 밀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그런 행동이 뭐 굳이 저 아이들이 특별히 공격적인라든지 아니면 난폭한 애들이어서가 아니라 저 상황에서 뭐 선생님이 보보 인형을 때리는 걸 보고 아니면 맨 앞에 영재의 경우처럼 엄마가 동생을 때려주는 걸 보고 같이 이렇게 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오히려 저게 너무 막 제가 난폭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요. 애 키우다 보면 사실 저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교수님. 저런 행동들이 그 우연히 했을 때는 뭐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너무나 계속해서 저런 행동을 보인다든지 그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의 공격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시기가 애들이 한 서너 살 정도 됐을 때예요. 차라리 신생아 때라든지 그럴 때는 별로 걱정을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공격적인 본능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그냥 누워있거나 젖먹이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별로 그런 게 안 나타나다가 동생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골목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생겼을 때 갈등은 빚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를 공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패턴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건 좀 주의를 가지고 저희가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화면에서 네. 보면 이제 공격성이 이제 유발되는 그 계기가 하나는 그